안녕하세요, 공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할인 및 대손 파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한 개의 파트인데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손에 대해서 공부를 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따로 파트를 분리를 해봤어요. 할인 파트도 어렵기는 했지만 대손 파트, 요것도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특히 회수 문제. 이게 회수를 하는 내용이 원래 2급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회수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손이 뭐고 이 대손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대손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이 대손이라는 건요, 우리 외상매출금, 그러니까 이제 외상이라는 건 돈을 나중에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줬을 때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거래처끼리 금액은 단순히 몇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크게는 몇십억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업이 파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채권자가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외상이나 미수금 등 내가 나중에 받아야 되는 돈을 못 받게 됐을 때, 회수가 불가능해졌을 때 우리가 쓰는 거를 대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인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부도가 났다 또는 뭐 사망을 했다, 뭐 비슷하게 파산도 있고요. 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뭐 조건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무 2급 가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대손 이게 뭔지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좀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전체 외상 또는 미수금의 최소 1%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는 전년도에 내가 회수를 못한 금액이 1%보다 더 많다라고 하면은 그 많은 금액을 이제 대손으로 책정을 해놔야 됩니다. 언제? 12월 31일 날 결산해요. 다음 해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설정을 해놔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 날. 자, 내년에 이 충당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좀 말이 어려우니까 충전해 놓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충전을 해 놓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죠. 내년에 우리가 적어도 10만 원만큼 돈을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요거를 설정을 해놔라, 이런 표시가 됩니다. 12월 31일 날. 그러면은 이건 실제로 대손이 발생을 하진 않았지만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차변에 대손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생을 한 건 아니고 내년에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충전을 해놨습니다. 얼마만큼? 10만 원만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장부에 남아있는 금액은 10만 원이 충전돼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연도 3월 1일이 되었습니다. 자, 외상매출금이 갑자기 회수가 불가능해졌대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될 걸 예상을 해놓고 10만 원을 충전을 해놨어요. 자, 10만 원 충전돼 있다고 우리가 이 10만 원을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죠. 덜 쓸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냥 버스카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0만 원 중에서 7만 원만큼을 사용을 했으니 남은 금액은 3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대변에 설정을 해놨던 대손 충당금을 차변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외상매출금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없애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외상매출금은 못 받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자, 이 외상매출금이라는 게 발생을 하려면 우리가 상품매출이라는 걸 해야 돼요. 자, 상품매출 7만 원 이렇게 이전에 발생을 했었을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나중에 받기 위해서 외상매출금이라는 회계 처리를 했었을 겁니다. 우리 상품 매출 기본적인 회계 처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 받게 됐기 때문에 대변으로 보내서 없애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외상매출금은
사라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수를 할 때 분계를 잘 못하는데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6월 1일 날 또 외상을 못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5만 원만큼 회수를 불가능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지금 장부에 남아있는 거는 얼마만 남아있어요? 3만 원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 일단 다 털어요. 대손충당금 3만 원. 하지만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된 건 5만 원이죠. 그럼 얼마가 부족해요? 2만 원이 부족하죠. 자, 우리가 결산 분계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결산 분계를 봤을 때 이 대손충당금은 충전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럼 대손상각비라는 건 뭘까요? 이거는 실제로 발생을 했을 때 사용을 하면 되는 그러한 계정 과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예측을 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예측을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회수를 못하게 됐다. 그럴 때는 이제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충전돼 있는 거는 다 썼고 나머지는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해서 나머지를 이제 외상매출금으로 처리를 한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회계 2급은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회수까지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회수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차기 이제 다음 연도 4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손 이거는 이제 무조건 못 받는 게 아니고요. 도저히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가 갚을 능력이 없다가 갑자기 다시 장사가 잘 돼가지고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거래를 계속 하니까. 그래서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외상 매출금을 받게 된 거예요. 보통 예금으로 회수하다. 자,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용어가 외상 매출금하고 보통 예금이기 때문에 분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대부분요. 저 외상 매출금을 보통 예금으로 회수했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은 아까 위에서도 설명드렸죠. 이 외상 매출금은 차변에 있던 걸 대변으로 보내서 이미 사라진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외상 매출금을 한 번 더 써버리면 우리는 외상 매출금을 10만 원이나 받을 게 있었네? 라고 하고 이중 분계가 되는 거죠. 외상 매출금 2번 없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우리가 그냥 외상 매출금만 받은 게 아니고 예전에 대손 처리를 했던 금액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전체를 다 대손 충당금으로 회수를 하면 됩니다. 이게 대손 상각비도 있는데 대손 충당금으로 전부 다 처리를 하는 게 뭐냐면은 비용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은 이제 더 이상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해에 발생한 것만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결산 파트 내용인데 여러분들 시험에 그런 것까지 이제 일반 분계 때 하면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단기로 내지 않고 대부분 다 차기로 냅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걸 회수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비용 계정이 나왔을 때 그냥 대손 충당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게 비용으로 나온 적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세무이급에서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회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대손 충당금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만약에 이게 단기로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틀리라고 낸 거예요. 틀리라고 낸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냥 대손 충당금 처리한다라고 외워주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대손 분계입니다. 이 결산 분계는 아실 필요 없어요. 이건 자동 결산입니다.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이건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대손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회수를 하는 방법까지 세트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도 처리가 나서 외상 매출금을 대손 처리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부도가 솔직히 조금 애매해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조금 설명만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 부도가 가끔 어려운 계정 과목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부도 난 거랑 회사가 망한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제 부도라는 건요. 우리가 은행 같은 데다가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그 날짜에 맞춰서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죠. 내가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현금을 못 만들어 가지고 그럴 때 이제 부도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날 돈을 못 갚았다고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다른 거를 매각하거나 아니면은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도로는 회사가 망하지는 않고요. 이제 1차 부도, 2차 부도, 뭐 3차 부도에서 뭐 최종 부도까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가지고 부도 처리를 해서 대손을 처리를 하려 그러면은 부도 후 6개월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부도가 났다고 무조건 대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2급 시험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낸 적이 있어요. 그냥 회사가 부도가 나서 부도 처리를 했다. 뭐 그렇게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대손이 났다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나오면은 부도 어음과 수표를 쓰셔야 되고요. 대손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대손 처리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6개월이 지났다라는 소리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뭐 부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은 뭐 맞추기가 조금 힘들겠죠. 이건 좀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대손에 조금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만 원 못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전의 분계, 자, 상품 매출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 있었겠죠. 이 200만 원을 지금 못 받게 됐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을 대변으로 보내서 지워줘야겠죠. 그래서 대변이 외상 매출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전해 놓은 금액이 있었나 봐요. 얼마만큼? 50만 원만큼요. 그러면은 50만 원 쓰고 나머지 150만 원만큼은 대손상각 B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200만 원 전부 다 보내서 이 외상 매출금은 더 이상 장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50만 원만큼은 충전된 금액 쓰고 나머지는 대손상각 B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친구를 회수한다고 해도 절대 외상 매출금이 등장하면 안 된다. 요거를 계속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대손 처리했다라고 나오는데 충전된 금액이 있다라고 합니다. 6만 6천 원이요. 많이 썼나 봐요, 대손으로. 그래서 외상 매출금 100만 원 다 지워지고 6만 6천 원 대손 충당금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만큼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지금 부도라고 나왔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대손이라는 말이 없죠? 대손이라는 말이 없고 부도 처리되었다까지만 나오면 그땐 부도 어음과 수표로 써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지금 대손 처리를 했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대손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외상 매출금이었는데 지금은 받을 어음이 대손이 났네요. 그런데 충전돼 있는 금액을 보니까 내가 발생한 것보다 더 나왔어요. 자, 충전된 금액 무조건 다 써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2,200만 원만큼 쓰고 나머지 800만 원은 다음 대손을 대비해서 내비두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받을 어음 2,200만 원의 대손 충당금만 나와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음 대손이 났을 때 800만 원보다 더 대손이 나면 그때 대손상각 비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도 대손 처리되었다.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되어가지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보내고 충전된 금액은 160만 원밖에 없으니 나머지 140만 원만큼은 어떤 걸로 처리를 합니까? 대손상각 B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문제가 동일하죠. 그래서 충전된 게 얼마 있고 그 중에서 모자란 건 대손상각 B로 쓴다. 이런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동일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충전돼 있는 거 다 털어버리면 돼요. 그럼 다음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충전된 게 없으니까 바로 대손상각 B로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수네요. 자, 이게 회수가 잘 안 나와요. 2급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상 매출금의 키포인트 잡고 보통 예금으로 키포인트를 잡으니까 대변의 외상 매출금, 차변의 보통 예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 외상 매출금은 이미 삭제가 된 거죠. 전 문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외상 매출금은 이미 다 지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은 더 이상 등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대손과
보통예금이 있기 때문에 차변에 보통예금을 써주시고 나머지는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 회수를 할 땐 그냥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그냥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네요. 자, 이게 대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대손에 대한 거 일단 발생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회수를 할 때가 어떤 걸로 처리할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이 외상매출금 너무 쓰고 싶죠. 너무 탐스럽게 보여요. 하지만 이거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이전에 대손이 발생했을 때 이미 다 지워졌다. 요거를 머릿속으로 인식을 하셔야지 대손을 안 틀릴 수가 있습니다. 회계 1급에도 너무 많이 나오고요. 세무 2급까지 계속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꼭 익혀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분계 파트에서 가장 어려웠던 할인하고 대손 부분이었고요. 이제 이 다음에는 임시계정 과목 그리고 뭐 세금 구분 뭐 이 정도만 남아 있으니까 다음 파트는 조금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습 꼭 하시고요. 다음 강의 때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